맥신이라고 새로운 뭐 소재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슈가 터졌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보면 이렇게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상한가가 개별주 장세다 보니까 돈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이런 소형주들로 몰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한가가 6개나 지금 이 맥신 관련 소재에서 나왔다. 휴비스가 일단 대장했습니다. 그러면 휴비스 체크해야 되겠죠? 대장주로 체크. 시세가 가장 빨랐으니까. 나인테크 거래 대금이 가장 컸고 얘도 지금 박스권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돌파를 했기 때문에 얘도 일단은 지켜보자. 그럼 코닉 오토메이션은 얘는 글쎄요 어중간합니다. 그죠? 어중간하기 때문에 일단은 1, 2, 3등주는 여러분들이 같이 놓고 지켜보시면서 또 내일은 대장이 시세 또 강한 놈 또 다른 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작하는 테마니까 그런 거 잘 보셔서 올라갈 때 급등할 때 추격하지 말고 이런 것도 이제 확 밀리면 그죠? 신성 델타테크 봐봐요. 요 올라가다가 확 밀린 날 있죠? 요런 날 저점에서 우리가 매수를 해보는 겁니다. 이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혈당 체크를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공복에 바늘로 이렇게 콕 찔러가지고 피를 짜야 됩니다. 그죠? 피로 이렇게 혈당을 체크합니다. 그리고 점심 먹고 나서 한 2시간 뒤에 또 체크하기 위해서 찌르고 아프잖아요.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렇게 체크하기가. 그런데 동나나텍 같은 경우는 이제 침으로 이 혈당을 체크할 수 있도록 키트를 만들었고 그게 이제 피를 짜서 하는 거와 거의 뭐 싱크로율이 유사하게 나온다. 전 세계 이 당뇨 환자는 2억 명인가? 그 정도 됩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잠재적인 고객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 일단은 잘 한번 지켜보시고요. 안녕하세요. 싱크머니의 이주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요일 날은 광복절이었죠. 그래서 영상을 쉬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조금 기다리셨던 분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죄송합니다. 뭐 쉬는 날은 쉬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무튼 요번 주 뭐 주 4일인데 4일 근로제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오늘 장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8월 18일 금요일입니다. 시장이 지금 미증시가 계속 좀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고 국내 증시 역시 조정을 계속 이어가고 있죠. 제가 8월 초부터 개별 주장세 조정장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런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 증시 어제는 조금 우리나라 증시가 좋았어요. 반등이 나와주고 그래서 미증시가 반등이 좀 나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으나 역시나 저점을 또 이탈시키면서 S&P 500이거든요. 저점을 지금 계속 깨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거는 뭐다?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한 세 번째 파동이기 때문에 어저께 제가 그저께였나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한 2, 3일 정도 조정 나오고 나면 시장이 이제 좀 저점을 잡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여기가 이제 전저점 구간이잖아요. 요 구간을 지금 이탈시켰는데 추세적으로는 요 가격대를 이탈시키면 안 되거든요. 여기가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뭐 기준이 될 수도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제 기준은 여기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를 왜 기준으로 안 삼냐면 약간 애매한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뭐 박스권이었다 생각하고 요렇게 이제 돌파해서 나온 시세에 뭐 기준이 되는 구간이다라서 이제 저렇게 보는 거고요. 아무튼 이제 여기를 지켜주는 선 안에서 어떤 되돌림이 만들어진다라면 아직은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미증시 일단 이 올선과의 이격이 지금 이렇게 좀 벌어지면 다시 붙이거든요. 벌어지고 붙이고 요번에 좀 벌어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밤에는 조금 붙이는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뭐 그렇게 되는가 한번 지켜봅시다. 뭐 나머지 나스닥이나 다우존스나 뭐 그게 그거라서 딱히 뭐 현대지수 다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뭐 다우존스는 이렇게 이제 돌파한 구간까지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이제 또 되돌릴 수 있는지 조금 더 뭐 내려왔다 올라갈지 이런 거를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국내 증시 그래서 그건 됐고 우리나라 증시는 어떻게 되는데 국내 증시의 기준은 바로 여기가 되겠죠. 2450포인트 이 정도 될 겁니다. 여기 이제 기준을
여기로 잡는다라고 했을 때 국내 증시 역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를 어저께 좀 되돌렸어요. 깼다가 다시 되돌렸기 때문에 이거 괜찮나? 이래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여기가 깨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요 상승 추세가 비추세로 전환이 되고요. 여기를 깨게 되면 이제는 하락 추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증시는 오늘 기준으로 비추세로 들어섰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추세가 뭐냐 하면 시장 이제 방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추세라는 거는 이제 방향을 얘기하는 건데 보통 상승 추세 하면 이제 뭐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 하락 추세 하면 이렇게 내려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비추세는 그냥 횡보, 박스권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이 비추세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오던 흐름이 이제 이런 기준 자리를 깨게 되면 항상 추세는 상승 추세 다음에 바로 하락 추세가 나오는 게 아니라 비추세가 왔다가 하락 추세로 접어들든지 하락 추세 다음에 비추세가 왔다가 상승 추세로 가든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비추세 구간으로 접어들었다. 물론 여기를 이제 또 강하게 바로 회복을 시켜주면서 반등이 나와주고 움직이게 된다라면 박스권 흐름으로 계속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아무튼 월봉상 봤을 때는 조정이 적당히 나올 만큼 나온 것 같은데 이번 조정 이후에 다시 상승 흐름 만들어질 때는 좀 괜찮은 그림이 되지 않겠나. 뭐 우리나라 지수를 기준으로 얘기 드리는 건 아니고 미증시를 기준으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차피 우리나라 증시가 따라 움직이는 증시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오늘 증시는 뭐 미증시가 급락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하락 출발을 했지만 그래도 반등이 좀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었습니다. 아침에 이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도 조금 세게 반등을 해줬고 또 셀트리온 해서 이슈가 있었죠. 셀트리온 3사 합병 이슈가 어저께 이제 장마치고 뉴스가 나오면서 셀트리온이 오늘 또 괜찮게 올라줬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괜찮게 이렇게 시세를 줬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좀 밀려 내려왔지만 저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시장이 아침에 조금 괜찮았어요. 그랬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좀 조정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시장이 이제 좀 계속 지지부진하고 조정이 나오면 제가 이제 봐야 되는 종목 두 개 물론 싱크머니에서는 이야기를 못 드렸지만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품절주 양지사하고 엘컴텍 금 관련주입니다. 그죠? 요 두 개를 놓고 좀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조금 뭐 선방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두 개는 그냥 하락장 해지 종목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항상 이렇게 조정 나올 때 그러니까 2022년도 1월에 시장이 폭락할 때도 그때 당시에 히어로 종목들이 있었어요. 이게 뭐였냐면 결국은 그 전쟁 관련해서 에너지 관련주들, 곡물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이제 강하게 움직였듯이 이번에는 초전도체 관련 종목들이 이게 움직였다가 결국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초전도체도 오늘 네이처지 어저께였나요? 네이처지에서 이제 이슈 나오고 나서 이렇게 지금 좀 충격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상한가가 6개 정도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굉장히 조심해라, 끝물릴 가능성 높다,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렸었는데, 타 방송에서, 일단 단기 고점을 형성을 했습니다. 이게 뭐, 계속 쭉쭉 올라가기는 어렵고, 대장주인 신성델타테크만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이렇게 올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런 십자가 형태의 모양, 어저께 제가 라이브 방송, 번개 라이브 방송 하면서 이야기 드렸는데, 이 십자가는 어디에 걸립니까, 여러분? 이 교회, 항상 교회 제일 꼭대기에 탁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올라오는 십자가 다음에는 내리막길에 나오는 경우들이 많더라. 라는 거를 경험적으로 이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드렸는데, 뭐 우스갯소리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시가를 올려서 딱 출발하지 않는 다음에는, 굉장히 고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차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개별주 장세, 테마주 장세 일단 추세 돌려서 상승하기 전까지는 계속 이어질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 1월 때일수록
시장이 지금 조정을 받고 내려가는 때일수록 오히려 더 시장보다 강하고 상승하는 추세에 놓여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지 수익을 낼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라는 거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보면 지금 오늘 강세 섹터 새로운 테마가 나왔습니다. 어저께 그런 얘기를 했어요. 큰 테마가 하나가 나오면 그 뒤에는 그 뭐예요? 그 테마에서 가지를 막 뻗어 나간다 그랬죠. 코로나19 때 마스크 하다가 치료제, 백신, 그 다음에 뭐 산소 호흡기, 뭐 여러 가지 관련해서 테마가 막 움직였잖아요. 원격 뭐 이런 관련해서도 움직이고 재택근무 이런 것도. 그래서 초전도체에서 다음은 뭘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하고 있었는데 뭐 소재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슈가 터졌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보면 이렇게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상한가가 개별주 장세다 보니까 돈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이런 소형주들로 몰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한가가 6개나 지금 이 맥신 관련 소재에서 나왔다. 그 다음에 뭐 APS 같은 경우는 코닉 오토메이션 대주주고 뭐 이 지금 티플렉스도 뭐 지금 급등하고 있고 막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또 이 관련주입니다 하고 막 올라오는 거예요. 소재주하고 그다음에 뭐 저기 광물 관련 종목들, 뭐 구리 관련주들, 뭐 초전도체 엮여서 올라갔듯이 뭐 히토리 관련주 뭐 이런 것들도 지금 막 이렇게 이제 엮여가지고 올라가고 막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맥신이 또 남은 한 8월을 우리 계좌를 또 풍족하게 살찌워 줄 수 있는 심심하지 않게 또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테마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뭐 가장 강한 테마 하면 아마 여기가 될 것 같습니다. 뭐 거래대금적인 측면으로는 그렇게까지 많이 터졌다 생각은 들지 않아요. 다 해서 뭐 한 4천억, 한 5천억 되려나? 그 정도고 일단 뭐 워낙 아침부터 빠르게 올라서 상한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오늘 거래대금은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그래도 상한가가 6개 시세를 가장 강하게 내고 있는 종목들이 맥신 관련주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주목을 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맥신이라는 종목들 제가 좀 전에 올려드렸던 거 이런 거 여러분들도 관심 종목에 딱 정리를 해가지고 딱 두세요. 그래야지 여기서 대장주 어떤 놈이 대장이 되고 이런 것들은 이제 파악을 할 수 있을 거고 사실 오늘 휴비스 맥신에서 휴비스란 종목이 가장 먼저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요게 대장인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또 실질적인 그 수혜를 입는 종목들 찾기에 나설 텐데 어제 사실 나온 이 이슈였거든요. 여기서 보면 나인테크가 어제는 시세 가장 강했었어요. 거래대금도 500억 가까이 터지고 나인테크가 가장 강했고 그렇다면 나인테크가 대장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앞에 거래가 좀 크게 터졌던 이런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매물대를 소화를 해야 돼서 오늘 아마 상한가를 바로 가진 못했던 것 같고요. 그동안 거래 대금 없이 이렇게 내려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휴비스가 조금 더 빠르게 강하게 올라간 것 같다. 그 다음에 코닉 오토메이션이 들어갔고 나인테크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나인테크가 어떻게 보면 3등주인데 거래 대금으로 따지면 얘가 1200억이거든요. 얘가 저는 대장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일단은 오늘 기준으로는 휴비스가 일단 대장이었습니다. 그럼 휴비스 체크해야 되겠죠? 대장주로 체크. 시세가 가장 빨랐으니까. 그 다음에 나인테크 거래 대금이 가장 컸고 얘도 지금 박스권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돌파를 했기 때문에 얘도 일단은 지켜보자. 그럼 코닉 오토메이션은 얘는 글쎄요 어중간합니다. 그죠? 어중간하기 때문에 일단은 1, 2, 3등주는 여러분들이 같이 놓고 지켜보시면서 또 내일은 대장이 시세 또 강한 놈 또 다른 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작하는 테마니까 그런 거 잘 보셔서 올라갈 때 급등할 때 추격하지 말고 이런 것도 이제 확 밀리면 그죠? 신성 델타테크 봐봐요. 요 올라가다가 확 밀린 날 있죠? 요런 날 저점에서 우리가 매수를 해보는 겁니다. 테마주들을 뭐 어떤 종목이든 다 올라갈 때 급격하게 따라 붙는 거는 짧게 매매 자기가 손절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신이 있다 하면 그렇게 하는 거고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한번 접어주는 시점 주가는 어떻게 올라간다 했죠? 자 주가는 그냥 계속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면서 고점도 높여주고 저점도 높여주고 하면서 상승 트렌드를 만들어 놓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저점을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제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세 섹터 맥신 체크. 자, 두 번째 HBM3. HBM3 제가 이제 뭐 SBS 비즈라든지 이런 데서 이야기를 자주 드렸었죠. 뭡니까? 이거 그 반도체 관련해서 한미 반도체 대장이다 이야기 드렸죠. 한미 반도체. 요번 시장이 조정받을 때 별로 안 밀렸어요. 요렇게 이제 시장이 조정받는데도 불구하고 시장보다 강하게 움직이는 것들, 그 다음에 시장보다 빠지지 않는 종목들, 이런 것들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어저께 번개 라이브 할 때도 제가 요 종목 오늘 어저께도 HBM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조금 움직여서 한 3일 전부터 조금씩 반등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요거 조금 움직임이 괜찮았다. 그래서 요 고점 돌파하는가 보자 이런 이야기를 드렸고, 요거 돌파할 때 제가 이야기 드렸죠. 돌파 위치입니다 라고 이야기 드렸고, 아침부터 한미반도체 긍정적으로 괜찮다라고 이야기 드려서 또 수익을 보신 분들도 계시던데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자, 그래서 HBM 관련 종목들도 자세히 보면 한미반도체가 오늘 올라가고 반도체 단에서의 이런 이제 반등 상승 흐름이 잘 나온 게 있어요. 요거 지금 보면 PSK 홀딩스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며칠 전부터 지금 시장이 안 좋은데도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다 엔비디아가 뭐 AI 관련해서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고, AI 판매되면 뭐예요? 결국은 AI 장비단에 이 필요한 메모리 HBM3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모멘텀을 받고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괜찮았고, 아침에는 화장품이 강했습니다. 어제 시간 외에서 한 4, 5% 정도 조금 반짝반짝 이렇게 움직였던 종목들이 있었는데, 제가 오늘 실질적으로 매매한 종목이 코리아나였어요. 코리아나가 오늘 아침에 시세가 가장 화장품 중에 강했습니다. 그래서 대장주다 생각을 해서 한국 화장품 제조라든지 한국 화장품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강했잖아요. 이게 옛날로 돌아가서 요때 보이십니까? 2015년도 요때 이제 상승기에 보면 한국 화장품 제조, 한국 화장품, 코리아나 요 세 개가 대장 역할을 했던 그런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도 강하게 움직이는 거고, 실적과 무관하게 오늘은 코리아나가 시가가 굉장히 강했고 괜찮았기 때문에 이 종목을 저는 오늘 좀 수익을 괜찮게 봤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화장품 섹터도 보면 뭐 돌아가면서 나쁘지 않게 좀 움직였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흐름이었고요. 물론 지금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리오프닝 관련해서 오늘 뭐가 움직일까 하다가 이쪽이 좀 가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거래 대금 좀 강하게 터지면서 움직였던 그런 섹터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움직임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센코 이것도 맥신 관련주로 엮였네요. 지금 기사로 확인을 했는데 또 요것도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놓는 겁니다. 정리를 해 놓고 바로 사는 게 아니라 잘 지켜보고 그 중에서 대장주가 딱 기회를 줄 때 그렇게 매수를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제약 바이오 섹터들은 계속 뭐 지금 괜찮다, 그죠? 우리 앞에 익절한 종목, 제가 소개해드렸던 종목 중에, 인벤티지 랩이라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조정이 좀 나오네요. 그래서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면서 지금 시세가 나왔던 종목이고, 이제 익절을 했죠. 여러분들 수익은 그런 만큼 알아서 챙기시면 될 것 같고, 요거 뭐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이제 움직이는 건데, 아직 뭐 추세가 다 꺾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지노믹 트리 같은 거 이것도 저희가 익절을 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그 다음에 오늘 소개해 드릴 종목도 제약 바이오 종목이에요. 잘 들으시면 끝까지 여러분 시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요거 제약 바이오 종목 지난번에 소개해 드렸던 종목도 지금 시장이 하락하는데도 안 빠지고 있죠. 그런 것들을 딱 드릴 테니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하시고 끝까지 시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리뷰 드릴 거 종목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뭐 반도체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지금 올선 위로 올라타서 반등 흐름이 좀 잡히고 있고, 여기서 이제 신고가를 갱신을 하기 위한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오르고 내리고 다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면 뭐 크게 한번 시세를 주겠죠. 자, 그 다음에 태광 피팅 관련주입니다. 조선 관련 섹터에 있는 종목인데 시장 영향을 받았다
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요렇게 지금 그 저항 자리를 돌파를 하고 조정이 나왔는데 이런 구간에 지금 놓여 있어요. 실적적인 부분이 좋고 괜찮은 기업이니까 매수를 하신 분들 계시다면 지금은 좀 기다려 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방향을 돌리는 시점이 오면 그때 추가 매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제가 나중에 이야기를 다 드릴 겁니다. 자, 보시면 여기 지금 요렇게 상승 트렌드를 만들어 놓고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요렇게 이제 상승 트렌드를 만들어 놓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 트렌드 지금 하단 부분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조만간 뭐 상승으로 방향을 한번 돌려주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많이 밀린다라면 한 18,500원 정도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떨어질 때 사지 말고 이렇게 이제 반등하는 그림이 나오면 그때 한번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솔루엠, 지난 시간에 이야기 드렸던 솔루엠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이야기를 드렸나요? 수요일 날 11일 날이네요. 11일 날 요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그리고 나서 지금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시장이 하락하는 거에 비해서 상당히 좋죠. 저는 이 회사는 좀 중기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고 위대한 기업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서 글로벌 1등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대로 한번 보유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자동차 부품 섹터 뭐 지금 좀 악재가 있어서 빠지고 있는데 이것도 실적이 좋기 때문에 돌리는 시점에 제가 방송에서 또 추가 매수 타이밍을 잡아 드릴 테니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드디어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오늘 그래서 뭐 사요? 바로 이 종목입니다. 사실 장중에 이렇게 좀 소통이 가능하면 제가 뭐 매매하는 종목들 이야기도 조금 드리고 하는데 그러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약간 단기 스윙으로 볼 수 있고 시세가 오를 만한 것들 그러니까 이 무조건이라고 얘기하면 방송에서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는 못 드리지만 아이템 자체가 회사가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공략하면 돼요. 지노믹트리 같은 거 봐봐요. 4조 5천억, 4조 7천억짜리 시장, 미국만 그렇습니다. 전 세계를 합치면 한 10조는 되겠죠. 그런 시장에서 이 진단키트인데 경쟁업체가 없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뭐 기다리면 다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이런 걸 오늘 하나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오늘 날짜가 8월 18일이고 종목명은 동은아나텍이라는 종목이에요. 자, 동은아나텍 차트 한번 봅시다. 정말 멋집니다. 그죠? 신고가를 갱신을 하는 시점 요때 보시면 제가 이제 요 상한가 첫날 상따를 해가지고 시세를 굉장히 좀 크게 먹었거든요. 크게 먹었는데 제가 팔고도 한참 더 갔었어요. 그런데 요 종목을 왜 샀었냐면 이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 혈당 체크를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공복에 바늘로 이렇게 콕 찔러가지고 피를 짜야 됩니다. 그죠? 피로 이렇게 혈당을 체크합니다. 그리고 점심 먹고 나서 한 2시간 뒤에 또 혈당 또 체크하기 위해서 찌르고 아프잖아요.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렇게 체크하기가. 그런데 동은아나텍 같은 경우는 이제 침으로 이 혈당을 체크할 수 있도록 키트를 만들었고 그게 이제 이 피를 짜서 하는 거와 거의 뭐 싱크로율이 유사하게 나온다라는 부분을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앞에 이렇게 올랐거든요. 이렇게 올랐는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조정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승했던 구간에 한 중심 가격 이하로 이렇게 한번 내려왔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상승폭이 잡혀 있는데 그 상승했던 폭에 뭐 거의 60% 정도의 되돌림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저점을 잡아가는 그림인데 물론 저점을 못 잡고 뭐 추가적으로 계속 아직은 이렇게만 놓고 보면 하락 추세 중이에요. 하락 추세 중인데 제가 생각할 때 여기서도 이렇게 돌리는 흐름이 만들어지려다가 보시는 것처럼 내려오다가 이렇게 돌리려고 하다가 밀려 내려갔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또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밀린 것처럼. 이번에도 지금 이렇게 돌리는 그림인데 또 밀려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렇게 내리다가 돌리려고 할 때 사면 어떻게 돼요? 요 저점을 이탈하면 손절을 하면 되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아직 제가 생각했을 땐 낙폭이 조금 덜 나왔다. 좀 더 빠져야 된다. 요 생각이었고, 지금은 충분히 조정을 받은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런 종목 저점 단에서의 매수를 여러분들이 한번 잘 노려보신다면 괜찮은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 이 당뇨 환자는 2억 명인가? 그 정도 됩니다. 억 단위로 가요. 억 단위로.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잠재적인 고객인 겁니다. 그죠? 그럼 맨날 아침마다 이 바늘로 푹 찔러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뭐 공복에 그냥 침 한 번 뱉어가지고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 일단은 잘 한번 지켜보시고요. 오늘 관심 종목은 동훈아나텍이다. 그래서 올라갈 때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지금 손절가를 제가 딱 잡아 드릴 텐데 어디냐 하면 여기 보이시죠? 이 저점, 요 저점이 이탈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부터 지금 조정 나오고 있는 하락 추세의 연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대응을 해야겠죠? 에이, 기다리면 반등 주겠지. 글쎄요, 뭐 기업 일단 재료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일단 대응을 좀 하자. 그리고 조정 나올 때 사면 어떻게 돼요? 최대한 이 저점과 가까이 붙여서 사면 살수록 좋은 거죠. 그렇다면 매수가가 매수가를 어떻게 잡아가는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전략을 짤 때 이렇게 지금 현재 뭐 종가에 일부 사고 그다음에 좀 조정이 나오면 뭐 한 번 더 사본다든지 두 번에 나눠서 산다든지 아니면 세 번에 나눠서 산다든지 이렇게 손절가 가까이 좀 조정이 나와서 붙었을 때 매수를 할수록 더 좋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파란색 그 이동평균선이 하나 있거든요. 요거 지금 두껍게 표시해서 좀 보여드리면 요게 2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요게 이제 요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이 머리 위에 있으면 항상 저항으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요 저항 위로 주가가 올라간 이후에 아마 시세를 내지 않을까.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저항 자리가 보시는 것처럼 33,000원. 여기서 한 19%에서 20% 정도 올라야지 저항이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정도까지 시세가 나오면 돌파 시도 나오고 추가적인 상승으로의 연계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때 가서 제가 또 리뷰를 계속 드릴 테니까 지금은 방향을 전환하려고 하는 저점 단에서의 우리가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시점이니까 이런 데서 분할로 여러분 조금씩 조정 나올 때 음봉 나올 때마다 이거 진짜 좋은 종목인데 내가 내릴 때마다 조금씩 사야지 이런 생각으로 조금씩 모으시면 추후에 수익을 크게 줄 수 있는 종목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뭐다 제가 올리는 영상 여러분들 유심히 잘 보셔야지 이런 거에 대한 리뷰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고요. 수익도 극대화 시킬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익절한 종목이라도 지금 추세가 무너지지 않은 거는 이야기 드리죠. 그리고 뭐 적당히 수익을 내고 파셔야 될 것 같다 하는 거는 또 그런 이야기들을 드리니까 그렇게 참고하셔갖고 오늘은 관심 종목 동훈아나텍 다음 주 아마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월요일날 공략을 하실 거니까 또 막 올라갈 때 급하게 사지는 마시고 조정 줄 때 분할로 조금씩 사부작 지금 뭔가 단기간에 급등이 확 나올 가능성보다는 완만하게 자리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사부작 모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솔루엠 같은 거는 이제 정고점 저항자리 가까이 올려놨기 때문에 뭐 언제 터져도 이상하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추격할 필요는 없다. 왜? 싱크머니에서 이주연 전문가가 종목을 일주일에 못해도 2개씩은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하면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하락장이라고 해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이렇게 제가 드리는 종목들 잘 한번 공부해 보시고 그러면 수익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겁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시간을 많이 줄였습니다. 갈수록 시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에 화요일 날 또 여러분들 영상으로 찾아뵙기로 하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 많은 댓글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조금 더 내서 그 문의하신 종목들 많았는데 지금 장도 좀 안 좋아져 가지고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그런 것들 싹 결집을 해서 라이브 방송 때 뭐 종목 진단을 해드린다든지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공 투자하세요.